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제가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NGO 저널 이번 주 칼럼과 관련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개막식을 갖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관련한 이제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 스포츠와 정치 관계의 한 단면을 제가 살펴본 칼럼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스포츠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요 제목은 이제 NGO 저널 측에서 편집인 측에서 이제 단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말에 제19회 아시안 게임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재발, 중국에서 작년에 또 재발을 해서 1년 연기된 탓에 이제 이번에 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마 북한 선수단도 참가한다고 하니까 남북한 경기도 열릴 것 같습니다. 뭐 올림픽 축구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대항전이라 경기에서 직접 뛰는 선수도 이제 좀 남다른 감정으로 이제 경기를 뛸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장과 TV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경기 결과에 또 흥분하고 또 환희하거나 또는 이제 아쉬움을 또 가질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국제 경기대회에서 성적에 일희일비하는 정도는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고 선수단의 관심과 격려를 쏟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으로서는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한국 선수단 경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달린 댓글이나 국제경기대회 소식에 관한 SNS의 반응을 보면 한국 선수단 경기 결과나 그 관련 뉴스에 시큰둥하거나 애써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스포츠 정치 관계에 관한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주 SNS에서 그러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에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양분된 진영 논리의 극대화로 국제경기대회 경기 결과의 위광적 효과가 그 당시의 정부의 평가나 인식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점을 상대 진영의 국민들은 그거를 의식하는 것 아닌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찍은 국민은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선전을 펼치고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정부의 업적이나 기여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것이죠. 제가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와 정치 관계에 대해서 언급되는 스포츠가 국민적 화합이나 단결을 유도한다는 전통적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스포츠의 탈정치적 속성이 점점 엷어지고 반대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과잉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스포츠와 정치의 역기능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스포츠의 정치와 역기능 형상은 스포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스포츠를 악용하는 것에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정치의 일방적 스포츠 이용뿐 아니라 스포츠가 정치에 개입한 경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계가 정치에 참여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는 유의해야 할 그러한 대목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스포츠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포츠인이 스포츠 정책 발전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바람직하죠. 스포츠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 어떠한 정치 진영에 몸을 담는 거, 그거는 개인의 참정권,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죠. 문제는 스포츠계가 바로 집단으로 정치 진영 논리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진영 논리에 매몰돼 진영의 이익을 위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악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경기단체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등 국내 경기단체도 그 관계 규범에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도 스포츠계가 정치적 진영 논리나 이념에 빠진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치적 진영 논리나 그 이념에 빠진다면 다른 그 반대 진영에게서 그 스포츠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진영에서도 또 스포츠를 동원하려고 할 것이죠. 그러한 스포츠의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 스포츠가 진영 간 정치 싸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그 여파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이 무슨 일동이니 모임이니 하면서 스포츠, 체육 이름을 들먹이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선 막바지에 이른 시점인 2022년 2월 22일경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교수와 강사 모임 일동, 1000명이 넘는 교수와 강사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명의로 국회 도서관에서 성남FC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체육계의 새 미래를 열자 제목의 성명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체육인들은 그동안 스포츠와 운동부의 성장 조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투자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 후원에 대한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체육인들은 체육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언론들을 통해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대한 두산 등 대기업과 병원, 일부 그 큰 병원의 그런 후원의 비정상적 모습이 드러나서 당시 여당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인 성남FC 논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장한다면 모를까, 체육학계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내걸면 체육학계라는 집단성을 띠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집단의 이름으로 시기상으로 매우 미묘한 시점에 한 진영 논리에 따른 평양성을 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체육학계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대기업 후원에 대해서 그것을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또 같이 또 바꿔서 그때는 또 그것을 옹호한단 말이죠. 이렇듯 사회에서 스포츠와 정치 관계가 순기능으로만 작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치의 과잉 시대에서 역기능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하고 스포츠의 국민 통합 기능을 약화하는 현상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한 스포츠계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국민 통합 기능을 과거에 비해서 약화지는 것은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사진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칼럼에서 언급한 지난 대선 2022년 2월 달에 일부 체육학계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회 도서관에서 그 성명을 발표한 그 사진입니다. 이것을 사진을 여러 언론 매체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한 정치의 한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다. 이러한 체육 스포츠인들의 스포츠계의 이러한 모습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한국 스포츠의 어떤 국민 통합 그 기능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의 칼럼 스포츠의 어떤 그런 정치화가 우리 한국 스포츠를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